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대학교 치의공학과 총회치 B반 2014-0534 김지은입니다. 이번 영상은 7주차 인공치입 배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챕터 11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공치아란 자연치아를 대신 하도록 인공재료로 제작한 치아로 제조회사마다 형태와 크기를 다양하게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다양한 인공치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공치아의 구조로 치조면, 유지핀, 유지공, 설면, 절단형 교환면, 순면, 현면, 치경선, 치군부, 돌출점, 샷, 설측 경계선 등이 있습니다. 인공치아의 재질로 도제 인공치아와 레진 인공치, 복합 재질 인공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것들은 복합 재질 인공치아입니다. 이 A의 사진은 메탈 인설티드 구치, B번 사진을 보시면 레빈 블레디드 구치, C를 보시면 S에서 A 블라디드 구치 일본 제품입니다. 인공치아의 형태로는 전체 형태와 부체 형태가 있는데 전체 형태에서는 안면 형태에 따른 분류와 성별, 성격, 연령에 의한 분류 등이 있습니다. 성별, 성격, 연령에 의한 분류로 그림을 보시면 그림 A, B, C에 다양한 연령들이 있습니다. 얼굴의 형태와 중절치의 치간의 형태의 관계가 있는데 A는 방형, S형이라고 하고 B형, 첨형, T형이라고 합니다. C번은 난원형, O형이라고 합니다. 그림 11-5번은 얼굴의 성격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딜리케이트 타입, 두 번째 이 분들은 미디움 타입, 세 번째 이분은 비거러스 타입입니다. 구체 형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치아 구체 형태는 치아의 기능 중 발음과 심미 기능보다 저작 기능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치의 형태는 발음과 심미의 기능이 더 중요합니다. 구체 형태의 해부학적 인공구치, 반해부학적 인공구치, 비해부학적 인공구치, 해부학적 인공구치와 비해부학적 인공구치의 평가가 있습니다. 반해부학적 인공구치의 그림 11-17 같이 이런 구치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잘 삼각융선은 표현되어 있는데 구들이 또렷하게 표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해부학적 인공구치 이것들은 모양이 완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치아의 선택 등이 있는데 인공치아의 선택 기준으로는 치료실에서 쉐이드 가이드와 몰드 가이드를 사용하여 인공치아의 색, 크기 및 형태를 결정하여 기공실로 정보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해 치과 기공사는 동일한 인공치아를
치과 재료상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치아의 쉐이드 및 몰드 넘버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재료 회사별로 각기 다른 표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인공치아의 선택 기준은 전치의 선택, 구치의 선택 모두 비슷한데 색, 크기, 형태 등으로 나눕니다. 그림 11-15를 보시면 치아의 크기는 안모와 두부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첫 번째 부는 얼굴이 큰 거와 같이 중절치도 더 크고 갈수록 작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11-16은 여성의 치아는 남성의 치아보다 대체로 작고 보다 부드러운 곡선형이라고 합니다. 11-17은 상악의 중절치의 근원심 폭경은 양측 협골간 폭경의 16분의 1과 같다고 합니다. 다음 챕터 12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치아 배열 시 지켜야 할 지침이 있습니다. 1번 교합제의 형태 및 경사 2번 교합제의 높이 3번 교합평면의 위치 4번 교합제의 수평 관계 5번 치아의 선택과 배열을 위한 교합제상의 지침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을 하면은 교합제의 적절한 형성은 치아 배열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지침이 되므로 중요합니다. 또 인공치를 배열하는 순서는 결과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심미적인 면을 고려하여 상하악 전치를 먼저 배열하고 기능과 관계된 구치부를 나중에 배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인공치 배열 시 편측 치아를 모두 배열하고 반대측 치아를 배열하는 방법과 동일치를 차례로 배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인공치 배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치부 배열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전치의 기능은 세 가지의 기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심미적 요소, 발음적 요소, 역학적 요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인공치를 자연치의 위치에 가깝도록 배열해야 합니다. 심미적 요소로는 무치악 환자에서 입술의 형태와 윤곽, 입의 형태, 안면 표정 등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인공치아의 위치를 가능한 한 자연치의 위치에 가깝게 배열하고 흡수된 조직을 의치상으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치과의사는 상하 교합제를 구강 내에 시적하여 위치를 설정하고 교합제의 형태를 결정하여 육전치 배열에 대한 지침을 정해야 합니다. 발음적 요소로는 발음은 전치부의 절단면 위치, 하악의 의치의 설명 형태와 두께, 상악 의치의 국의 부위 형태와 두께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치아의 위치에 변화가 있으면 발음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치아의 위치를 잘 정해주어야 합니다. 역학적 요소로는 하악의 전방 운동에서 절단교합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악 운동의 기능적 범위 내에서 상하악 전치부의 절단면들이 서로 접촉될 때 구치부의 교두들도 접촉되어 의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절취 유도각에 영향을 미치는 수직피계 및 수평피계의 설정이 중요합니다. 다음 전치 배열을 위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고려사항에 안모의 해부학적 구조, 전치와 안모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 사항, 전치의 위치와 관련된 발음 등이 있습니다. 안모의 해부학적 구조에는 총이치로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안모 표정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안모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하여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안모의 하부 3분의 1 부위는 전치 배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위로 자연 치아가 결손되면 이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와 안면 조직의 변형을 초래합니다. 다음 전치와 안모의 조화를 위한 기본적 사항,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악 중절치의 장축과 안모의 조화. 그림 12-3을 보시면 중절치의 장축이 안면 장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전치의 절단연을 이은 선이 동공관성과 평행을 이룰 수 없게 되어 그 치아 배열이 안면과 조화롭지 못하게 됩니다. 중절치의 장축은 안면의 장축과 평행해야 하며 치열궁의 정중선은 안면의 중앙 부위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다음 상하 전치와 하순의 미소선. 그림 12-4를 보시면 웃을 때 하순은 자연스러운 망곡을 형성하는데 이것을 미소선이라 하며 상악 전치를 배열하는 지침선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일 라인. 그림 12-5를 보시면 B는 되게 무뚝뚝해 보입니다. 상악 전치의 절단연에 의해 형성된 선이 하순의 미소선을 따르면 두 선은 조화를 이루게 되어 아름다운 외모를 만듭니다. A같이. 그러나 상악 전치의 절단연을 이은 선이 하순의 미소선과 조화되지 않거나 반대되는 망곡을 이루면 보기 흉한 외모를 만듭니다. 다음 순현면의 치아 장축들의 조화. 정중선을 중심으로 양측에 있는 치아들의 장축을 서로 평행하도록 배열하면 외형이 어색하고 인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균형이 잘 잡힌 그림이나 구도를 보면 평행선뿐만 아니라 여러 각도의 선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듯이 치아 배열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외형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시상면 또는 정중선에 대한 개개 치아의 각도는 악궁 치아의 형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형의 악궁이나 치아에 있어서의 배열과 난원형의 악궁이나 치아에 있어서의 배열은 표준 배열법에서 서로 동일한 각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명의 악궁이나 치아에 있어서는 이들보다 더 큰 각도를 이루도록 배열해야 합니다. 각도가 가장 작은 것은 방형, 다음 난원형, 다음 방첨형, 다음 청형이 있습니다. 그림 12-10을 보시면 A처럼 두 중절치를 원칙적으로 배열하면 전면의 크기나 서로의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B처럼 중절치의 근심면을 두드러지게 하고
원심련을 안쪽으로 회전시키면 정면에서 볼 때 순면이 더 작아 보이고 부드러운 인상을 줍니다. 반대로 C처럼 두 중절치의 근심련을 안쪽으로 놓고 원심련을 돌출시켜 배열하면 순면이 더 많이 보이면서 다소 강한 인상을 줍니다. 또 환자의 성별, 개성 및 연령과의 조화가 있는데 표를 보시면 남성적인 특징과 여성적인 특징이 나눠집니다. A는 남성, B는 여성이고요. 치아의 순면 형태가 정방형이면 남성적인 특징을 주고 치경부가 좁은 처명이면 여성적인 특징을 줍니다. 그림 12-13 측절치가 중절치의 원심을 피게 하면 남성적인 느낌을 주지만 반대로 중절치가 측절치를 피게 하면 여성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림 12-14 전치의 절단면의 마모량을 연령에 맞게 형성하고 특히 견치의 첨두가 예리하면 젊은 느낌을 줍니다. 이거는 젊은 것 같지가 않네요. 12-15 연령에 따른 치은선의 설정 위치, 치간 유두가 넓고 치근이 노출되면 나이든 느낌을 줍니다. A가 젊은 느낌이고요. B가 나이든 느낌입니다. 전치의 위치에 대한 임상적 고려사항 전치의 수평적 위치 전치의 전후방 위치는 상하악 입술뼈 및 그 외 구강 조직을 지지하기 때문에 친밀성과 기능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연치의 위치에 가깝게 인공치아를 위치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림 12-17 상악 전치부의 경우 무치약 상태의 골흡수는 주로 구개측보다 순축에서 더 많이 일어나 치료제의 정상이 혈측으로 이동되고 크기도 작아져 유치약 상태와 달라집니다. 전치부 인공치아를 흡수된 치료제 위에 위치시키면 입술 지지가 부적절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 12-19 전치부 인공치아는 자연치의 위치에 가깝도록 배열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악 중절치는 절치 유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으로부터 6에서 7mm 정도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림 12-21번을 보시면 자연치열 절치유두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선은 양측 견치의 첨두를 지납니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CPC 라인. 그러나 무치약에서는 절치유두 후연을 가로지르는 선에 인공치 상악 견치를 위치시키도록 합니다. 다음 전치의 수직적 위치 발음 또는 안면 표정 시 상악 전치의 노출량은 안면의 수직 고경과 관련되고 상순의 길이와 운동에 좌우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순을 이완시켰을 때 상악 중절치의 절단 부위가 상순면보다 1에서 2mm 하방으로 내려와 노출됩니다. 하악 견치의 첨두와 하악 제일소고치의 교두정은 입을 가볍게 벌리고 있을 때 구각 부위에서 하순의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연치에서 하악 견치의 첨두는 구각부에서 하순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A가 올바른 위치이고요. B는 너무 위에 위치해 있는 인공치고 C는 너무 낮게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전치부의 배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치부의 인공치를 배열할 때는 심미와 발음 기능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악 전치부는 심미성을 우선으로 하여 위치시키고 하악 전치부는 심미보다 발음과 유지 안정에 유리한 위치를 정하여 배열해야 합니다. 상악 전치에 대한 하악 전치의 일반적인 교합 양식은 중심 교합에서 접촉되지 않지만 편심 교합에서는 접촉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악 전치부의 치아의 배열은 발음 기능 및 교합 시 의치 안정을 위해 상악 전치부 치아에 대한 수평 피계와 수직 피계의 관계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피계의 양에 따라 교합 안정의 기본 요소인 절치 유도 경사각이 결정됩니다. 이제 전치부 인공치 배열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하법. 통상적인 배열 방법으로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이 상하순의 접선보다 약 1mm 하방에 설정되어 있고 상악 전치부 인공치의 절단연은 가상 교합 평면에 일치하도록 배열시킵니다. 상하 전치부 인공치의 근원심 경사도와 순설 경사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절치를 배열할 때 그림 12-28을 보시면 중절치는 순면관, 원심면관, 교합면관이 있습니다. 먼저 정준선에 맞게 배열을 합니다. 다음 측절치 배열을 합니다. 근심면은 중절치의 원심면에 접촉되고 장축을 중절치보다 더 많이 치경부를 원심으로 경사시킵니다. 또 치경부를 중절치보다 더 들어가게 하고 순면도 중절치보다 약간 더 들어가게 합니다. 교합면은 측절치의 절단연을 가상교합 평면에서 0.5에서 1.0mm 상방으로 뜨게 평행하게 합니다. 다음 견치를 배열할 건데요. 견치는 근심면은 측절치의 원심면에 접촉되고 장축을 거의 수직으로 세우지만 치경부를 약간 원심으로 경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근심으로 경사시켜서는 안됩니다. 순면의 원심반부를 약간 설측으로 회전시켜 원심 절단연이 구치부 교두융선과 이행되도록 합니다. 이 그림은 전치부 배열이 완성된 그림입니다. 다음 하악. 그림 A는 근원심 경사도, 그림 B는 순설 경사도입니다. 하악은 제일 처음으로 하악 중절치를 배열시킵니다. 근심면을 정준선과 일치시키고 장축을 교합제의 평면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치경부를 약간 설측으로 들어가게 하고 절단연은 수평 피계를 고려하여 상악 중절치보다 1.5mm
설측으로 위치하게 합니다. 절단연을 교합제의 가상평면 위로 1.5mm 정도 올라오게 하고 평면과 평행하게 합니다. 다음 12-34번은 측절치도 배열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하 측절치와 마찬가지로 배열을 합니다. 이 사진도 하악의 전치부가 완성된 상태이고요. 이 사진은 상하악 전치부 배열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구치부 배열 과정. 구치부 배열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자면 교합 양식은 기능적 조화를 이루도록 인공치아를 배열하기 위해서는 교합에 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앞골이 기능할 때 치아들의 교합 형태를 분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보통은 측방 운동 시 교합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상악은 제일 소구치 먼저 배열합니다. 현면은 장축은 교합제의 가상평면의 수직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장축을 약간 원심으로 경사시켜 85도에서 88이 되도록 배열합니다. 다음 제2 소구치를 배열합니다. 이때 제2소구치의 원심면은 치경부가 약간 들어가고 중심부가 교합제상의 치조제 정선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교합면은 제1, 2소구치의 중심부를 연결한 선은 직선이 되고 제2소구치의 협설측을 교두를 연결한 선은 제1소구치에서 협설측 교두를 연결한 선과 서로 평행하게 해야 합니다. 교합평면은 협측 교두와 설측 교두 모두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에 접촉해야 합니다. 제2소구치 배열을 완료하면 제1대구치를 배열합니다. 장축은 교합제의 가상평면에 대해 치경부가 근심경사되어 있어 원심교두가 근심교보다 더 많이 뜹니다. 치경부는 약간 들어가고 제1대구치의 근심협측 교두는 협측 제1, 2소구치의 협측면을 연결한 선의 연장선에 있고 원심협측 교두의 협측면은 약간 설측으로 치우쳐 있어 이들 간에 6도의 경사를 이룹니다. 근집설측 교두는 제1소구치의 협설측 교두정을 연결한 선상에 놓입니다. 다음 제2대구치를 배열합니다. 이때도 원심교두가 근심교보다 더 많이 뜨고 협측면이 제1대구치 협측면과 직선적으로 연결됩니다.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에서 모든 교두가 뜨는데 그 양은 근심협측 교두 1.5mm, 원심협측 교두 2.0mm, 근심설측 교두 1.0mm, 원심설측 교두 1.5mm 정도 뜹니다. 다음 하악 구치부 배열에 앞서 교합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교합에서는 중심교합, 작업측 교합, 균형측 교합, 전방 운동 시 균형 교합이 있습니다. 중심교합 센트리오크로전 상하악 치아의 정적인 접촉 관계로서 하악 운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심교합에서 상하, 치하의 교합면은 최대 면적을 이루는데 상하 구치의 설측 교두들은 대합되는 하하 구치의 중심 부위에 접촉되고 역으로 하하 구치의 협측 교두들은 대합되는 상하 구치들의 중심 부위에 접촉하게 됩니다. 이 사진이 중심교합의 형태입니다. 다음 작업측 교합. 하악이 이동하는 쪽을 작업측이라고 작업측의 교합 상태를 작업측 교합이라 합니다. 하악 협측 교두가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협측 교두와 접촉하게 되고 하악 설측 교두는 상악 설측 교두와 접촉됩니다. 상악의 협측 교두에 의한 협측 피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균형측 교합. 밸런싱 오클루절. 하악골이 작업측의 위에 이동하면 악의 반대측에서는 조작시 가해지는 조작압에 대한 의치의 안정을 얻기 위해 하악의 협측교두는 상악의 설측교두와 접촉해야 합니다. 이때의 교합 상태를 균형측 교합이라 합니다. 측방교합으로서 이동한 좌측이 작업측 교합이 되며 반대측은 균형측 교합이 됩니다. 다음 전방시 균형교합. Balanced occlusal in the protrusion. 하악골의 전방 운동 시 하악 전치가 상악 전치와 접촉되면 은치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 하악 구치도 상악 구치와 접촉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하악 협측 교두의 근심 경사면은 상악 협측 교두의 원심 경사면과 접촉을 이루며 상악 설측 교두에서도 동일한 관계로 접촉합니다. 하악의 전방 운동으로서 상악 전치가 절단 교합할 때 구치도 접촉합니다. 하악 제1대구치는 중심교합에 의해 근심협측 교두는 상악 제2소구치와 제1대구치 사이 변형윤선에 접촉합니다. 이것은 1대 2치하의 때의 경우이고요. 작업측 교합. 근심협측 교두는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2소구치의 협측 교두와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 교두 협측 사이에 접촉합니다. 이 그림은 작업측 교합이고 다음 균형측 교합. 근심 협측 교두는 전내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2소구치의 설측 교두에 접촉하고 원심 협측 교두는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 설측 교두에 접촉합니다. 하악 구치의 배열은 중심교합, 작업측 교합, 균형측 교합 등을 신경 써줘야 돼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제2대구치 중심교합. 근심협측 교두는 상악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 사이의 변형윤선에 접촉합니다. 작업측 교합으로는 근심협측 교두는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대구치의 원심협측 교두와 상악 제2대구치의 근심협측 교두 사이에 접촉합니다. 다음 균형측 교합. 근심협측 교두는 전내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대구치의 원심설측 교두에 접촉합니다. 원심협측 교두는 전내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2대구치 근심설측 교두에 접촉합니다. 다음 하악 제2소구치 중심교합. 협측교두는 상악 제1, 2소구치의 변형연수에 접촉을 이룹니다. 작협측 교합. 협측교두는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 2 소구치 협측교두 사이에 접촉합니다. 균형측 교합. 협측교두는 전 네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소구치의 설측교두와 접촉합니다. 다음 하악 제1소구치. 하악 제1소구치를 남는 공간에 맞추어 봅니다. 보통은 공간이 적은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치아의 원심 부위를 먼저 삭제하여 맞추어 보고 더 삭제가 필요하면 근심 부위까지도 시행합니다. 중심교합, 협측교두는 상악 견치와 제1소구치 사이에 접촉합니다. 저겹측교합, 협측교두는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견치와 제1소구치의 협측교두 사이에 접촉합니다. 균형측 교합으로는 어느 상악 치아와도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챕터 1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해부학적 인공구치 배열. 비해부학적 구치를 이용한 치아 배열 시에도 기능할 때 의치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통상적인 보상성 망곡을 부여하여 양측적 균형 교합을 이루도록 해주거나 하악의 최후방 구치 혹은 그 후방의 경사로를 형성하여 삼정 균형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 13-1은 보상성 망곡을 부여하고 비해부학적인 치아를 배열한 형태입니다. 다음 13-2번은 하악 후방 부위의 경사면을 형성하여 의치의 균형을 얻을 수 있고, 오른쪽을 보시면 하악의 최후방 구치를 경사시켜 의치의 균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치부의 배열은 하악 치열부터 시작하는데 구치부의 교합평면이 견치의 원심우각과 이어지면서 하악 모형의 측면에 그어진 치조제 능선의 평행선과 평행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다음 13-10번 좌측방 운동 시 의치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하악의 최후방 부위에 왁스를 쌓아서 발랑싱 램프를 형성합니다. 우측 그림을 보시면 전방 운동과 측방 운동 시 의치 안정을 얻기 위하여 하악 의치의 최후방 부위에 왁스를 쌓아 올려 발랑싱 램프를 형성하고 이때 척추부의 내마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치를 추가 배열하고 삭제 조정하여 발랭싱 램프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차교합 인공치 배열, 교차교합 관계, 크로스바이트 릴레이션십. 그림 13-17을 보시면 하악 구치부가 상실되면 치조골은 내상 방향으로, 하악 구치부의 치조골은 외하 방향으로 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흡수가 진행됨에 따라 상악은 점점 좁아지고 하악은 반대로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다음 상악치조제 정 간의 그음선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80도보다 작으면 전복력이 유지력보다 크게 되고 의치는 탈락하게 됩니다. 점선이 탈락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때는 교차교합 관계로 인공치아를 배열해야 합니다. A가 정상교합, B가 교차교합 사진인데요.
앞관계가 교차교합 관계일 때 정상 배열에서 작용하는 전복력 F는 교차교합으로 배열하면 F-로 변화되어 의치상의 내측으로 향하여 의치 안정과 유지력이 높아집니다. 치아 선택 및 배열. 교차교합용 인공구치가 시판되고 있지만 보통은 정상교합용 인공구치를 수정하거나 위치를 변화시켜 교차교합 양식으로 배열합니다. 교차교합인 경우 전치부의 치아는 정상적으로 배열하고 있으나 구치부를 정상교합의 경우와는 달리 피계교합으로 반대로 하고 상우와 하좌를 상자와 하우를 서로 바꾸어 배열합니다. 위에는 윌러법, 아래는 기시법입니다. 그림 13-27은 윌러법으로 배열할 때는 교차교합 관계인 치열공의 크기에 비해 수평적 피계 정도와 상하와 구치부의 근원 시폭 등이 적절한지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윌러법은 기시법과 비교해서 상하 구치부에 배열되는 하악 구치부에 하악 제1소구치가 추가되므로 하악 구치부에 배열되는 상하 구치부 치아에 대한 교합관계가 약 1mm씩 한 치아씩 원심측으로 어긋나게 되어 교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공치 배열 파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